잠시 열리는 FOMC 결과 기다리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지루하지 마시라고 간단한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파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민주당 일부 계층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급진적인 분이시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아예 대놓고 빨리 금리를 내리라고 파월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워런 상원의원과 셀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보냈는데 이 금리 인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프로젝트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클린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프로젝트가 어려워지듯이 똑같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할 때는 결국은 이것도 개발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대출이자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할 때 더 힘들어지고 또 프로젝트 수익률을 시중 이자율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 비교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업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이죠. 사실 금리 관련 얘기는 과거에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고금리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사는 것이란 이런 월 할부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고 금리가 오르면 월 상한액에서 이자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사람들이 차를 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금리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곧 시작을 할 텐데요. 결국 오늘의 이벤트는 딱 하나만 꼽자면 결국은 점도표일 것입니다.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여전히 찍혀 있다면 시장은 일단 안도를 할 것이고요. 이게 두 번으로 줄어든다면 증시 매도 압력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새 파월의 행보를 보면 아마도 균형 감각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점도표가 두 번으로 줄었다면 기자회견에서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점도표는 지금 시점에 예상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몇몇 위원이 의견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주류를 이룰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점도표가 세 번 유지된다면 또 시장에 지나친 레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금리 인하 결정하기 위해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분명히 질문 나올 텐데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파월은 아니,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매파적 블러핑, 약방의 감초처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회의록에도 나왔고 또 로이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지난 1월 전미 경제학회에서 발언했듯이 연준은 금융 여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금융 여건이 덜 제약적이면 이게 총수요를 자극시켜서 인플레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 즉 증시가 너무 오르면 이게 인플레를 잡는 데 부담이 된다는 거, 이런 공감대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도 연준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증시가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고 실물 경제의 위축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굉장히 좁은 길, 골든 패스라고 불리는 이 골든이 왜 골든이겠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골든이지. 그 좁은 문을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도표와 파월 발언을 두 축으로 놓고 긴축적이게도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완화적으로도 보이려 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신중한 길을 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와가지고 몇 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펀드 매니저가 소프트 랜딩 기대가 62%로 기본값인데 지금 이 노랜딩 기대가 계속 늘고 있다. 지금 23%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테일 리스크, 이 꼬리 위험으로는 역시 인플레 재상승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또 안 보이네요. 볼 수 있고요. 이 과거 대비 설문 대비 위험을 강조하는 비중이 좀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버블이다, 45%는 아니다, 15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튼 설문은 설문이니까 너무 이거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다 참고해서 결정에 활용하시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저희는 FOMC 끝난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윤재성 씨의 이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포트폴리오 바꿔놓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여러모로 저희 영상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 월걸브 사랑도 부탁드리고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